앞으로 정치인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까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왜곡된 접대 문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위헌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김영란법은 막판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심야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지만 막판 법사위 단계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했는데 사립학교 이사진만 누락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법사위는 한 차례 정회하는 진통 끝에 사립학교 이사진도 포함하는 쪽으로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가을부터 시행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의 추천안도 통과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흘 내에 이들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3개월에 걸쳐 나눠내는 분납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 부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론 인간관계가 삭막해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다 보니 과잉입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제8조 3항은 이런 점을 감안해 명시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 격려, 포상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와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합니다.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 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법안은 다른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허용 가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다른 법령과 사회상규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김영란법은 통과됐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비판 여론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어린이집 폭행. CCTV를 통해 아동학대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대책의 핵심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결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이 83명에 그치면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의 3명이 미달된 겁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됐으며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던 야당 의원들께서 왜 이 법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대로 네트워크상에 올라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본회의에서 정의당 정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국회 법사위는 CCTV 설치법 가운데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웹카메라 설치 항목을 삭제한 뒤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미루고 소위로 넘겼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그동안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지만 법사위의 발목 잡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성회비 폐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 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립대들은 앞서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기성회비가 이름만 바뀌어서 징수될 수 있다는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모금 총액이 5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여전히 유력 정치인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차기 잠룡들 가운데서는 김무성 대표가 맨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으로 대권의 당락을 결정한다면 당선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몫입니다. 여야 대표의 후원금 양자 대결에서도 압승입니다. 김 대표는 후원금 한도액인 3억 원에 100만 원가량이 모자란 전체 10위, 차기 주자 가운데 1위였습니다. 액수도 지난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고 순위도 수직 상승해 여권 내 달라진 위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 대표보다 액수로 2,800만 원이 적었지만 전체 48위로 상위권에 올라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문 대표의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주춤했습니다. 보궐선거로 금배지를 달았던 재작년 40위권에 약진했던 순위가 지난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7,400만 원으로 262위였고 내각을 총괄하는 이완구 총리는 2억 6천만 원으로 61위였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은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늘어난 504억 원, 1인당 평균 1억 6,800여만 원꼴입니다. 후원금 모금 한도를 배로 늘려주는 선거가 있던 해였다는 점에서 증가폭은 예상에 못 미친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이 전년 대비 4분의 1로 크게 줄어 호황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셔먼 차관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이번에는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위기관리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영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발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평안북도의 한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며칠 전부터 이동식 발사 차량 2대를 전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군 당국은 실제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노동미사일을 처음으로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발사했다면서 이번에 발사한다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실전 배치된 노동미사일은 약 200여 기로 추정되며 사거리 1,300km의 탄두 중량은 700kg에 이릅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은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위성이나 지상 레이더로 재빨리 탐지하기가 쉽지 않아
위협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2월 27일과 3월 3일에 각각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3월 26일에는 동해상으로 노동 탄도미사일 2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 관리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하에 위기 관리 체계를 가동해서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